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P8 포세이돈 전력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월 3일자로 드디어 P8 포세이돈이 전력화가 되었어요. 이 전까지는 이제 우리 승무원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교리를 배우고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드디어 그 과정이 마치고 진짜로 작전을 뛸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딥한 분석이나 설명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포세이돈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느끼는 건데 기밀밖에 없어요. 제대로 내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내가 컨텐츠로 삼고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다 기밀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인 거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컨텐츠는 한편의 뉴스를 본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딥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뉴스입니다. 자, 잠수함 킬러 뜬다. 해군 신형 초계기 포세이돈 실전 운영한다 라고 기사가 떴어요. 7월 3일부터 작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4일이고요. 이미 지금 상공에는 포세이돈이 적어도 한 기는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죠. 흔히 말하는 풀옵션으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풀옵션이 뭐냐면 AAS 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이거 보이는 이 레이더 장비 있잖아요. 요게 AAS인데 사실 이게 있어야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긴 한데, 이거 있는 모델은 미국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완전한 풀옵션으로 산 건 아니다. A형이니까 미군이 쓰는 거랑은 사양이 동일합니다. 요게 없다는 그냥 아쉬움이 있을 뿐이에요. 일단은 P8 포세이돈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P8 포세이돈은 일단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요게 실제로 얘는 정면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한번 타봤으면 한 번쯤은 타본 기체입니다. 보잉 737-800A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737-800A가 베스트셀러거든요. 민항기에서. 그 민항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익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가 있냐, 가장 중요한 엔진은 하나당 27,000파운드의 출력을 내는 CFM56B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 포인트가 4개예요. 이론상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하푼 대한미사일을 4개를 장비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소나부의 발사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군데, 여기에 뿅뿅뿅뿅 이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여기에 소나부의 발사기고요. 안에는 내부 무장창이 있어서요, 여기 안에 최대 어뢰 5발이나 아니면 폭레를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X20HD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여기에 있고요. AN/APY-10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뭐 내부에 기밀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핵심은 AN/APY-10 합성 개구 레이더예요. 최고 속도는 한 900km 정도 되고요. 최고 고도는 12.5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기존 해상 초계기랑 달랐던 거, 즉 P3 오라이언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뭐니뭐니 해도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얘는 2개 있는데 오라이언은 엔진이 4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엔진에서 내는 출력이 더 강해서 P8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85톤이나 돼요. 반면에 P3 오라이언은 최대 이륙 중량이 64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3랑 비교하면 최대 이륙 중량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고도 및 순항 고도가 높기 때문에 더 광대한 작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앞에 레이더들 있잖아요. 해상 초계기들은 노즈 쪽에 레이더가 있는데 순항 고도가 높다는 건 더 높은 곳에서 레이더를 방사를 해가지고 지형을 스캔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레이더로 스캔할 수 있겠지.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P3보다 P8 포세이돈이 놀랍게도 정비 용이성이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 P3는 구형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부터 P3 오라이언이라는 이 물건 자체가 L188 일렉트라에서 온 애예요. 1960년대에 생산된 애예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썼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은 놈을 계속 쓰는 건데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퇴역한 오라이언들은 지금 비행장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상태라서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반면에 P8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잉 737-800A를 베이스로 만든 애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조 부품들이 보잉 737-800A 민항기랑 호환이 된단 말이야, 얘가. 그 뜻은 뭐냐? 부품 수급이 오라이언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정비 비용이 저렴합니다. 진짜 급할 때는 대한항공 가가지고 수리해달라 그러면 수리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P3 오라이언이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 없어요. P8 포세이돈이. 그래서 돈만 되면 솔직히 얘를 사는 게 맞아요. 더럽게 비싸서 문제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잖아요. 레이더는 AN/APY-10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오라이언에서 쓰던 APS-137 레이더의 개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개량된지 찾아봤는데 기밀이더라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APS-137 레이더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얼마나 좋냐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AN/APY-10 합성개구 레이더로 스캔한 거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있잖아요. 근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이래 보여도 스텔스 설계를 많이 적용을 해놔가지고 RCS 값이 생각보다 낮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잡아요, 이렇게. 이게 합성개구 레이더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합니다. 해상 초계기들의 레이더는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해서 이게 어떤 군함이다 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배들도 이렇게 찍힌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EOTS는 뭘 쓰냐? MX-20HD를 사용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인지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이 엄청 멀리 있어요. 지금 뭐 여기에 항정만 보이죠? 근데 한번 땡기고요. 더 땡기고요. 여기서 한번 더 땡길 텐데. 이렇게 더 땡길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컬러야. 여기서도 더 땡기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캬. 이 정도면 함영을 식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지. 이러니 잠수함이 제일 싫어하지. 맞아요.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볼 때 거의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 진짜 조그매서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사람이 몇 명 타는지도 보여요. 그래서 장거리, 고고도, 그리고 지속 감시 임무에 특화된 항공용 센서입니다. 해상 초기가 적함을 탐지하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NLL 주변에 불심선들이 엄청 많이 깔려있을 거 아니야. 심지어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얘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북괴 새끼들이 그 NLL에서 근처에서 도발하려 그래. 그러면 요걸로 먼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걸로 파악하고 야 저기 좌표가 어디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우리 함정이 바로 대응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외에는 오라이언에서 사용하는 무장보다 더 많이 무장할 수 있습니다. 소노브이나 대한미사일 이런 거를 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무장을 어떤 걸 쓰냐, 무장 보통 이런 거 써요. MK50 어레스고요. 그리고 하푼 대한미사일, 그리고 기뢰, 소노브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의아한 건 슬래미알이에요. 이걸 쓸 수 있다고 하거든? 보잉에서 공식적으로 슬래미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슬래미알 있거든?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쓸 수 있답니다. 근데 뭐 쓸 수 있다 정도지 굳이 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얘를 굳이 왜 해상 초계기에 달려가지고 공대지 작전을 해. 자, 그래서 P3 포세이돈의 전력화의 의의가 뭐냐? 사실은 노후화된 초계기를 교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오라이언 합쳐서 16기, 그리고 포세이돈 6기 합쳐가지고 22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환경을 꿈꿨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P3K 오라이언 중에서 CK형 있잖아요. 얘네들이 도저히 한계 수명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군도 찾아보니까 2030년에
이 PA 포세이돈 6기가 모두 전력화되고 모두 작전을 할 거거든요. 그때 P3CK를 퇴역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도입한 P3K형 그거하고 그리고 포세이돈 합쳐가지고 14기의 해상 초계기로 작전을 한다는 소리죠. 뭐 여튼 P3CK의 기체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CK형이 추락을 해버렸죠. 최근에 추락하는 바람에 아마 이제 해군에서는 이 CK를 전량 퇴역을 시킬 겁니다. P3CK 자체를. 그리고 그 퇴역한 CK를 대신해서 이 P8 포세이돈이 이제 CK의 땜빵을 뛰겠죠. 뭐 여튼 그래서 P8의 전력화는 노후화된 CK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온 말이긴 한데 오라이언 2대가 할 일을 PA 포세이돈 한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얘가 오라이언보다 작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임무 가동률이 개판이랍니다 지금.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다른 거는 앞에 스펙만 보면은 PA 포세이돈이 정답이고 PA 포세이돈 많이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6대 운영하는 거 응원하면 돼. 근데 문제는 임무 가동률이 떨어져요 얘가. 지금 미 해군에서도 P8 포세이돈의 임무 가동률이 53에서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 80% 이상 돼야 돼요. 공군도 그래가지고 우리 F-15K 임무 가동률 88%다 하면서 그때 막 대대적으로 막 공군 내에서 막 박수치고 막 몇만 시간 가동 막 해가지고 막 박수쳤잖아요. 그게 80% 이상 88%가 됐다고 해서 그런 건데 얘 임무 가동률이 최대 많아봤자 70% 수준. 미 해군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전력이 미비하고 예비 부품이 부족하고 기술 자료나 정비 매뉴얼 등이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얘를 제대로 이착륙시킬 공항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받아줄 활주로가 지금 해군 항공사령부에서는 포항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걱정이 된다. 물론 6대밖에 없는데 활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활주로는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 공항에 잠깐 빌려 씁시다 하면서 이제 랜딩하는 것도 애매하잖아. 아 근데 진짜 찾아볼수록 P8 포세이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얘 볼 때마다 약간 호감인데 앞에 여기에 그 탐지 레이더 있고 여기 볼따구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도 달려 있어가지고 포세이돈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을 스캔을 할 수 있고요. 볼 때마다 호감이란 말이지 이 초계기. 물론 엔진이 4개나 달려서 정비성이 개판으로 알고 있는데 스펙 자체만 보면은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개발한다는데 수송기 개발하고 그거 MCX 사업이요? 얘가 해상 초계기로 만약에 나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언제 나오냐고. 적어도 10년은 걸릴걸? 그냥 P8 포세이돈 눈 딱 감고 그냥 16기 이상 사면 안 되냐? 진지하게 대안이 없어요. 얘 말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좀 눈 딱 감고 좀 비싸게 좀 많이 사면 안 되냐. 해군 그 장성들이 이런 식으로 기재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진짜 딱 한 번만 16대 사줘 이렇게 조르면 안 돼? 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저런 식으로 조르면 미친 새끼야 이랬을 텐데 해상 초계기를 저런 식으로 조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